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 교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때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양육을 들으러 교회에도 가보고 친한 친구가 다녔던 몰몬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를 알려준다는 대순진리회에도 가보았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저에게 조상 중에 객사한 분이 있으니 시성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따지며 묻자 그분은 몹시 피곤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좀 더 높아 보이는 도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제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해야 보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척 거짓 연기를 하며 겨우 탈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익숙한 교당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면 교당에 뜸하게 드나들며 그렇게 생활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생긴 첫 아이가 8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픔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상에는 억지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낸 아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그때부터 교당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아기도 생기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법회에는 가끔은 가고 가끔은 빠지는 그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단은 8단이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마음 공부 실천을 강조하면서 특히 조석 신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의 첫 단장님이면서 저에게 마음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본격적인 마음 공부의 길을 열어주신 소중한 분이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단이신데요. 여전히 마주칠 때면 자원 잘하고 있지? 하면서 늘 점검을 해주십니다. 그때 단회 겸 성지순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셨는데요. 성주 성지에서 근무하셨던 보산 원명 교무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대1 면담 시간이 주어져서 저는 조석 신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보사님께서는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면서 하면 참 좋긴 한데 좀 쉬운 일은 아니라 하시면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하게 생겼다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저를 보시며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몹시 시원찮다는 느낌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교무님은 오늘 날 처음 봐놓고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저 혼자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마음 먹으면 잘한다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 못하겠어?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날 바로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조석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자선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해서 허벅지를 막 꼬집어도 보고 그랬습니다. 보사님 말씀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에는 귓가에 땡땡 하는 종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새벽 좌선이 잘 되어서 콧노래가 나오면서 신이 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눈물 나게 좋아서 울면서 출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구나. 사은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 느낌. 직접 해봐야 느낄 수 있다는 그 마음. 저는 그때 좌선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보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11년째 조석신고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난 기쁨 여기까지입니다. 딱 한 소절입니다. 저는 그 기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불교 수행에 꽂힌 조석신고를 통해 하루 일과 순서에 딱 맞게 흘러가는 나날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긴 영생에서 볼 때 짧은 하루라고 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유념하며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원불교를 선택해서 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는데요. 네,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희 교당의 적타원 백혈린 교감 교무님의 설교 말씀 중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천도품에 관한 설교 말씀 중이셨는데 업인보다 더 강한 애착, 탐착, 원착에 끌려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과를 믿기 때문에 선업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악업은 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 착심을 끊어내는 게 먼저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쓰다 말다 하던 마음 공부 책자를 꺼내고 상시 일기, 유무념 공부 체크, 범과 유무 기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불생불멸, 인과 보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원망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때에 저는 남의 탓, 상황 탓을 하며 보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원망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지금도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심지어 해로운 일에서도 은혜를 발견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깨달음을 주는 원불교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인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수행 실천을 통해 변화하는 제 모습을 느끼면서 원불교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조는 저의 오랜 생활 표준입니다. 어린이 법회 때부터 마음이 요란할 때면 늘 떠올렸던 문장.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무님, 소중한 도반 교도님과의 만남으로 깨달으면서 제가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 법회에 꼭 참석하고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종교 인구조사가 시작되지요. 그 조사에 대비해서 총부와 각 기관, 교당에서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원불교를 만나서 소태산 대송사님의 교법을 알고 가치를 깨달아 파란 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상 강연을 마칩니다. 저는 그 영광에 있는 영산선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성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용덕 그 교무와 같이 학교를 2년 동안 다녔는데 진짜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진짜 그런 것 같고 제가 여기 서울에 오게 된 계기가 저희가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4학년이다 보니까 논문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4학년 졸업도 하고 마무리도 하는데, 내가 이 마무리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서울을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올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와가지고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출가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친가 외가 모두 다 원불교 교도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고 어찌 보면은 저희가 출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인연들 덕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출가를 해가지고 이게 좀 사회에서 보면 좀 어린 나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몸과 마음 바쳐보겠다는 서원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서원이 있는데 제 이번 생에 유무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 인연으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다 나와 상생의 인연, 나와 좋은 인연, 나와 공부하는 인연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싶은 제 유무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혼자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뭔가 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익산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서울이 이제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특히 이 역삼교당에서 여러분들 교도님들과 어떻게든 한번 인연 맺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4학년 졸업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서 저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러 이렇게 대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간에 더 마음 다지고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 위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세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예회보에도 없는 그 식순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법회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교무님을 뵙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으셔 주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어제라도 말씀을 들었다면 좀 말씀도 좀 정리도 하고 좀 복장도 좀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제 스스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바라실 거고 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일 날 입교를 했기 때문에 딱 오늘이 9개월 차 되는 신입교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원불교의 이
용어 자체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입장에서 두서시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 법회일에 말씀 주신 대로 명사님을 모시고 11차 원불교 청원의 도덕 발양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침 7시 반 동장역에서 출발하는데 맞춰 나가려니까 잠이 안 오고 늦지 않게 가려니까 집에서 6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해서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 그러나 다른 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법력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오는 자리라서 저는 그때부터 준혁이 들었습니다. 동천역에서 명사님께서 합승을 하신 뒤로부터 조금 명사님과 이 얘기 나누면서 마음을 좀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도착해서 그 잘 차려진 식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엑스코 그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마치 그 분위기가 제가 서울에서 한대 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것이며 어떤 식의 행사일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축제와 같은 들뜬 분위기에 서울에서 한 대가 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오셨는지 그 큰 컨벤션 센터가 벌써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식전 행사로 난타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정말 어디 한눈 팔고 차 한 잔 여유롭게 이렇게 마시고 할 시간 없을 정도로 집중이 됐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고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정확하게 식전해서 그 식전 행사 이후에 뭐 개회사부터 그에 참석하신 그 준비하신 청원회장 또 대구시 청원회장 그리고 형타원 대구경북 교구장님까지 오셔서 이 행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받아들이기에 이러한 청원회의 발양대회가 2012년인가 2010 몇 년에 10차가 군산에 있은 뒤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원회가 남성들의 그런 모임인데 최근에 그 여성 교도들의 모임 본공의를 비롯한 그런 모임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로 하면서 다음에는 보다 더 나은 발양대회로 또 더 나가서 남성 교도들의 그러한 그 교도 활동을 청원회가 앞장서서 더 잘하자는 다짐 이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지역의 정치인이나 지역의 기관장들께서 하시는 축사들이야 우리들이 뭐 흔히 그냥 형식에 지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빈 축사 중에 그 대구 교육감이신 김은희 교육감이신가 여성분이시던데 그분의 그 대회 축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를 아신 뒤로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넣었다고 했는지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아무튼 그분 말씀에 교육관님 말씀에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진정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참 축사가 다른 분의 축사보다도 깊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법사님, 왕산 종법사님의 설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산 종법사님의 그 설문을 제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전한다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고,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교 9개월 차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두 번 왕산 종법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같은 방에서 설법을 들었다고 하는 저 개인적인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언제였지? 5월인지 6월인지 왕산 종법사님께서 서울 교육에 오셔서 서울 훈종식이 해서 교무님하고 저 진사님이시죠? 제가 진사님 옆에 앉아서 가면서 훈증이 뭐를 훈증이라고 합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쭙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왕산 종법사님 또 설법을 듣고 이번에 두 번째로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원불교의 교대의 원불교의 회상의 일원이 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도덕 실천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두 분 중에 첫 번째 제 기억으로 전북교회 호산 조형덕 교도신가? 그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원불교 생활하면서 27분의 연원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참 어떻게 교도 생활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 두 번째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대전 충남교구의 근산 이도원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젊은 과학자신 것 같아요. 아마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데 근무하실 분 같은데, 이번에 도덕 발양대회의 4대 지표 중에 세 번째 중독 치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원불교 얘기 들으면서 중독 치유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번 발양대회에 중독 치유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도덕 실천 사례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알코올이나 담배나 약물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습관, 그중에 특히 잘못된 습관이 떨쳐지지 않는 것, 그것도 중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중독을 느끼면서 치유를 해왔는데, 그 치유가, 그 중독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바로 원불교다. 그렇게 느껴서 저는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중독을 치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선배 교도분들의 실천 사례에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남의 중창단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대 종교의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들의 젊은 성직자들의 화음에 맞는 노래도 참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시간 정도라고 했는데 정신없이 시간을 두다 보니까 2시부터 5시 3시간에 걸쳐서 제 스스로 저 자신은 어디에 한눈팔 겨를 없이 집중되는 너무 좋은 그런 모임이었고요.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명사님과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셨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에 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가, 그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우리 가락교당에서만도 차가 한 대 갈 정도로 갔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저기 했다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갔을 때 느낌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저는 청운회 모임이라고 그래서 남성 교도들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용사님께 말씀 여쭈니까 아마 부부간의 교도이시거나 이런 분들일 거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성 교도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쵸, 분위기가 더 축제 분위기가 된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에 12년 만인가 열리는 그런 발양 대회가 또 제가 입교하자 그 해에 있어서 또 신입교도가 겁도 없이 무슨 대회인지도 모르고 다녀온 것 또한 돌아오면서 저한테는 큰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광주에서 한다니 다음에 광주에 갈 대회도 저는 꼭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게 두서없이 들은 말씀, 제가 느낌 자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명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마 예보의 숙순에도 없는 끼어넣는 자리라서 저희가 대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